2월 3일 법무부는 여자교도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여자 수용소들을 어떻게 관리했다는 걸까요? 3월 8일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했습니다. 점점 악화되던 냉전의 현황을 보여주는 해였습니다. 3월 20일 록그룹 송골매의 멤버 배철수가 KBS 1TV 젊음의 행진 생방송 도중 감전당해 실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월 23일 혜은이의 독백이 5주 연속 1위로 가요톱10에서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3월 24일 요술공주 민키가 KBS 2TV에서 더빙으로 방영되었습니다. 민키가 이렇게 오래된 만화인지 몰랐네요. 3월 25일 역사적인 퍼포먼스가 세상에 처음 선보인 날입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부르며 문워크를 최초로 보여준 날입니다. 가히 혁명적인 이 퍼포먼스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있으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3월 31일 MBC에서 조선왕조 500년 제1부 추동국 마마가 첫 전파를 탔으며 조선왕조 건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월 1일 주택은행이 올림픽 복권 발매를 개시하였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의 대회기금 마련을 위해 발매했던 복권으로 1988년 12월까지 발매된 후 주택복권으로 바뀌었습니다. 4월 2일 KBS 2TV에서 유머 1번지가 첫 전파를 탔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코미디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동작 그만, 변방의 목소리, 추억의 책가방, 부채도사 등의 코너 등이 있었죠. 4월 1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1회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씨름 선수 이만기가 결승전에서 최욱진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4월 15일 일본 지바현 우라야 스시의 도쿄 디즈니랜드가 개장하였습니다. 4월 22일 월성원전 2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4월 23일 아기공룡 둘리가 만화잡지 보물섬에 최초로 연재되었습니다. 5월 1일 김수희의 멍해가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5월 8일 프로축구리그 슈퍼리그 개막전이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5월 25일 스타워즈 오리지널 시리즈 제3부 제다이의 귀환이 미국 전역에 개봉되었습니다. 5월 26일 세계적인 회원제 마트죠.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부근의 커클랜드에서 짐 시네갈이 코스트코를 창업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에 생긴 기업인 줄 알았는데 나름 역사가 깊은 코스트코였네요. 5월 31일 현대자동차에서 스텔라를 출시했습니다. 6월 11일 한국 청소년 대표팀이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8강전에서 우루과이를 연장에서 2대1로 꺾고 4강전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때의 대의 이변을 가리켜 외국 언론에서는 레드 퓨리즈라고 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에서 붉은 악마라고 번역하며 붉은 악마가 탄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KBS 1TV에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첫 전파를 탔습니다. 방송국 측에서는 본래 라디오에서 10여 년간 해온 내용이었고 하루 동안 10가족 정도 만나고 끝날 것이라 예상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을 깨고 대규모의 시민이 밀어닥치자 KBS는 닷새간 정규방송을 취소하고 이를 주제로 릴레이 생방송을 진행하였다고 하네요. 단일 주제 생방송으로는 453시간 45분을 기록하여 10만 952건의 이산가족이 신청하고 5만 3,536건이 방송에 소개되어 1,189건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이 영상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당시 최고 시청률은 78%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네요. 7월 15일 닌텐도사가 차세대 가정용 게임기 패밀리 컴퓨터를 일본에 발매했습니다. 7월 17일 허영란의 날개가 골든컵을 수상했습니다. 7월 29일 당일 인구시계 기준 10시 51분 28초를 기점으로 한국 인구가 4천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는 5,178만 579명이라고 하네요. 8월 3일 삼성 반도체 통신이 국내 최초로 64KB D램을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은 2018년 세계 최초로 8기가 D램을 개발했으니까 35년 동안 약 12만 5천 배의 기술 발전을 이룬 셈인가요? 8월 18일 한국가스공사가 설립되었습니다. 9월 1일 뉴욕발 서울행 대한항공 007편 B747기가 소련 사할린 부근 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피격이 됩니다. 사고기는 1983년 8월 31일 오후 1시 5분에 뉴욕을 이륙하여 9월 1일 오전 3시 25분경에 소련의 조종사 오시포비치가 조종하는 SU-15TM 요격기에 의해 피격이 됩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269명, 전원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날이 드라마 전우의 방영일이었습니다. 9월 9일 한전은 고리원전 2호기를 준공하였습니다. 9월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서 을지로 입구역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9월 26일 소련의 핵무기 신호 오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소련의 인공위성이 햇빛을 미국의 ICBM으로 잘못 인식하여 핵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담당했던 페트로프라는 군인이 이 신호를 컴퓨터의 오류로 보고 핵전쟁 취소 코드를 입력하여 핵전쟁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소련 군부는 이것을 기밀로 붙이고 페트로프를 쫓아냅니다. 후에 페트로프의 업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유엔에서는 그에게 세계 시민상을 수여하였다고 하네요. 10월 2일 조용필의 나는 너 좋아가 골든컵을 수상합니다. 10월 9일 아웅산 묘역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 중에 북한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서석준 부총리 등 17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당한 사건으로 아웅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얀마의 장군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묘역을 참배했다가 일어난 테러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테러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두환이 행사장에 늦게 나타나게 되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두환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자동차의 펑크였습니다. 당시 미얀마 외무장관이 탑승한 차량의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전두환이 외무장관을 기다리며 늦어지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전두환과 비슷한 용모를 가진 주 미얀마 한국대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나팔수들이 전두환이 도착했다고 오인해 진원곡을 연주하여 나팔 소리에 맞춰 테러범들이 폭탄을 미리 터뜨려버린 것입니다. 북한 테러범은 총 3명이었고 그중 1명은 현장에서 사살, 2명은 체포되어 1명은 다음 해인 1984년에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 도중 2008년 미얀마의 감옥에서 간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12월 28일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가 골든컵을 수상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당신 1984년에 뵙죠.